네, 안녕하세요. 학생 정은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석탄이 있으면 에너지로서 쓰이잖아요. 에너지. 이 석탄만 있어서는 이게 에너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석탄도 이게 가공 과정을 거쳐서 이 석탄 내에 잠재져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겠죠? 음식을 먹었다 쳐요. 음식이 석탄인 거죠. 음식을 그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날 텐데 석탄이랑 마찬가지로 이 음식만 있어서는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죠. 이 음식도 이제 음식 안에 있는 에너지를 이제 뽑아내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제 이렇게 에너지로 우리 몸에서 변환이 되는 건데 이 과정을 오늘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과정을 풀어볼 거냐? 이렇게 음식이 있으면 우리 몸이 이제 이거를 일단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겠죠. 소화하는 과정이 있겠죠. 흡수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소화하는 과정이 이 흡수된 것들을 이제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을, 이 과정, 그러니까 이게 1번 과정이고 이게 2번 과정이면 이 과정을 풀어볼까 합니다. 이 과정을 대충 보자면 소화된 게 포도당. 이제 포도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먹는 거 뭐 주로 당, 설탕 같은 거나 탄수화물이 있죠. 얘네들이 이제 바로 포도당으로 변환이 가능하고, 뭐 다른 것들, 뭐 단백질이라던가 뭐 지방, 얘네들도 있는데 이번에 다뤄볼 거는 이제 포도당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포도당이 이제 가공되는 과정을 이제 세포 호흡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총 3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바로 해당 과정이고, 이제 두 번째가 구연산 회로,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산화적 인산화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들은 이제 세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먼저 일단 첫 번째 과정부터 한번 같이 보죠. 자, 그럼 먼저 에너지를 알고 가야 되는데요. 이 에너지가 뭘까? 라고 하면은 몸 안에서의 에너지는 ATP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ATP라고 하면 에너지구나 라고 알면 돼요. 자, 그럼 ATP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덧붙이자면 ATP는 이 A그룹 하나와 B그룹 3개가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쓸 때는 이 ATP의 마지막에 있는 P그룹 결합이 부서지면서 이 결합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합이 부서지면서 이 P그룹이 방출되고, 그러면 결합이 부서지면서 원래 결합의 에너지가 있던 거니까 이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럼 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ATP가 쓰일 때는 ATP, 근데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일이 있네. 그럼 ATP가 쓰이면서 P가 하나 없어지죠. ADP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ATP는 에너지고 ATP는 에너지가 쓰인 상태. 뭐 AMP도 있어요. AMP는 A의 P가 하나인 거겠죠. 이것도 에너지가 쓰인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ATP가 많으면 에너지가 많은 상태인 거고, ADP랑 AMP가 많으면 에너지가 적은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포호흡 과정에서 첫 번째 과정인 이제 해당 과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정은 이제 10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10가지 단계를 모두 이제 얘기하기에는 좀 이름들도 어렵고 좀 길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계들만 설명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제일 처음 알아야 될 게 이제 해당 과정이 이제 세포호흡 단계에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단계이긴 하지만 해당 과정 1에서 5단계까지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보자면 이제 포도당이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G6P로 바뀝니다. 이 G6P로 바꾸는데 쓰이는 효소가 헥소카이네이즈라는 효소예요. 여기서 이제 카이네이즈랑 효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 효소가 뭐냐 하면은 효소는 이제 화학 반응을 일어나기 쉽게 해주는 그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학식 A 플러스 B는 AB가 있다고 보면은 이거를 그래프로 조금 보자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시작 지점이고 여기가 끝나는 AB가 되는 지점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화학식이 일어나기 위해선.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얘네 둘이 있으면 뭐 이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만 반응이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상태죠. 근데 여기서 효소가 하는 역할은 이 필요한 에너지를 조금 깎아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반응이 일어나기 훨씬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게 효소예요. 그러면 여기 헥소카이네이즈 보면 뒤에 ASE가 붙잖아요. ASE가 붙은 것들은 효소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효소가 뭔지 알았는데, 그럼 이 카이네이즈가 뭔지를 이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 카이네이즈가 인산화 효소라는 거예요. 이 인산화 효소는 무슨 일을 하냐? 이제 아까 본 ATP가 있죠. 이 ATP는 P그룹을 붙여주는 역할을 이제 카이네이즈 인산화 효소가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ADP 상태일 때 인산화 효소가 여기 이렇게 와서 작용을 하면 이게 P그룹을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산화 효소는 이제 P그룹을 붙여주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B가 있다 하면 이렇게 해서 B한테 작용을 하면 이제 B한테 이렇게 P가 붙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알 수 있는 게 포도당이 글루코스거든요. 근데 카이네이즈죠. 그래서 P가 붙었어요. 6번째 탄소에 P가 붙었다. 글루코스에
여섯 번째 탄소에 P가 붙었다. 자, 그럼 헥소카이네이즈가 포도당을 G6P로 바꾸면서 이 포도당은 이제 세포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 세포 안에 가다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에너지가 쓰입니다. 첫 번째 단계 말했죠? 1에서 5단계까지 에너지가 쓰이는 단계라고.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단계에 에너지가 쓰여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뭐 쭉쭉쭉쭉 뭐 이어질 텐데, 이제 다음 에너지가 쓰이는 스텝이 언제냐? 세 번째 단계에서 에너지가 또 쓰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F6P를 F16BP로 바꾸는데, 여기는 PFK라는 효소가 쓰여요. PFK가 뭐냐 하면은 이게 인산과당 인산화수소예요. 인산화 효소죠. 뒤에 K가 카이네이즈죠. 이제 P가 하나 더 붙습니다. 원래 여섯 번째 탄소에 붙어있던 P였는데 P를 하나 더 붙임으로써 첫 번째, 여섯 번째 탄소 2개, B가 붙었죠. B는 2개, 비스포스페이트니까 2개 붙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도 에너지가 쓰여요. 자, 그럼 일단 에너지가 쓰이는 스텝을 이제 좀 천천히 해보고 있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 스텝에서 이제 에너지가 쓰이는 스텝에서 마지막 스텝이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F16BP가 이제 두 개로 나뉩니다. DHAP랑 G3P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포도당 하나에서 결과물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다섯 번째 스텝에 뭐 얘네 둘은 서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DHP가 G3P가 되기도 하고 G3P가 DHP가 되기도 하고. 근데 얘네 둘은 이제 서로 각자 6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다음부터 나오는 일곱 번째 스텝에서 ATP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얘 스텝에서 얘가 ATP가 일곱 번째 생기면 이제 G3P한테서도 일곱 번째 ATP가 생기기 때문에 이 뒤로 나오는 것들은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해당 과정에서 1에서 5단계까지 에너지가 쓰이는 단계였고요. 이제 다음 단계에서부터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할 게 이제 5단계 다음에 바로 오는 여섯 번째 단계인데요. 이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G3P나 DHAP가 13BPG로 바뀝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효소가 쓰이냐 하면은 G3P 디하이드로제네이즈라는 효소가 쓰이거든요. 방금 카이네이즈라는 효소를 알아봤죠? 이 디하이드로제네이즈도 이제 특별히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디하이드로제네이즈라는 효소도 조금 알아볼 텐데요. 이 효소가 무슨 효소냐? 바로 탈수소 효소입니다. 그럼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죠? 수소랑 관련이 있다고. 탈수소 효소가 하는 일은 뭐냐? 바로 수소를 떼어내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왜 중요하냐? 여기서 이제 NAD 플러스가 NADH로 바뀌어요. 그리고 얘가 탈수소 효소죠. 여기서 이 G3P에서 이제 수소를 하나 떼서 얘한테 붙여준 거예요. 그럼 이 NADH가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NAD 플러스에서 NADH로 바뀌면서 전자를 운반하게 되는 거예요. 탈수소 효소가 얘한테 수소를 줬죠. 이게 수소를 줄 때 어떤 수소를 주냐? H- 수소를 줍니다. 이 H- 수소는 이제 전자가 두 개 있는 수소인데요. 원래 수소는 차지가 0인 수소는 전자가 하나 있고 차지가 플러스인 수소는 전자가 없겠죠. 근데 얘가 받는 거는 이제 차지가 마이너스인 수소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차지의 마이너스인 수소에 있는 전자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전자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자들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이제 세포 호흡 마지막 과정에서 전자들이 쓰이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전자를 운반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NADH가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볼 단계는 이제 드디어 이제 ATP가 만들어진 단계, 일곱 번째 단계하고 열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일곱 번째 단계에서는 16BPG가 3PG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쓰이는 효소는 PGK라는 효소예요. 카이네이즈죠. 그럼 이번에는 뭐에 P를 붙이냐? ADP에 P를 붙여서 이제 ATP로 만듭니다. 이제 ATP 여기서 에너지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리고 열 번째에서는 PEP가 피르부산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서 쓰이는 효소는 피르부산 카이네이즈죠. 이번에도 역시나 ATP에 P를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ATP. 자,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총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개수는 ATP 4개 그리고 NADH 2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1에서 5단계까지의 과정에서 ATP 2개가 쓰이죠. 그래서 총 만들어지는 절대적인 에너지의 수는 ATP 2개, NADH 이제 2개입니다. 이 2개인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5단계에서 이제 2개의 이제 매개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곱하기 2를 하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씩 보면은 ATP 2개가 맞지만 이제 2개이기 때문에 ATP 4에서 이제 2개 ATP가 처음에 1에서 5단계에서 쓰이기 때문에 총 ATP 2개의 NADH도 마찬가지로 2개가 있기 때문에 G3P랑 DHAP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2 해서 NADH 2개입니다.
자, 그럼 해당 과정 알아봤는데 이제 해당 과정도 이제 관리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왜냐면 에너지가 이미 충분한 상태에서 에너지를 계속 만들면 그건 에너지 낭비잖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 그리고 10번째 단계에서 이 단계에 있는 효소들이 그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있었던 효소는 헥소카이네이즈였죠. 이 헥소카이네이즈는 G6P가 많으면 그리고 G6P는 일전에 봤듯이 포도당이 헥소카이네이즈에 의해서 G6P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헥소카이네이즈가 이제 계속 포도당을 G6P로 만드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만든 G6P가 좀 많네? 그러면 이 G6P에 의해서 이제 역할을 멈추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해당 과정이 멈추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도 또 이 관리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세 번째 단계에서 효소는 PFK였죠. PFK는 이제 ATP가 많으면 멈추고 반대로 AMP나 ADP가 많으면 이제 다시 가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은 상태일 때는 PFK가 멈추고 에너지가 적은 상태 ADP나 AMP가 많다는 소리는 이 ATP가 AMP, ADP로 변환이 되었다. 에너지가 쓰였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은 상태일 때는 PFK가 멈추고 에너지가 적으면 PFK가 다시 일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단계에서는 피브르산 카이네이즈였죠. 이 피브르산 카이네이즈는 이제 P그룹을 달면은 멈춥니다. 얘는 조금 메커니즘이 다르죠. 그러니까 피브르산 카이네이즈는 얘한테 P그룹 P를 붙이는 카이네이즈가 또 있어요. 얘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거 조금 해당 과정 멈춰야겠는데 그럼 얘한테 와서 P를 답니다. 그럼 얘가 멈춰요. 이렇게 3개의 단계에 의해서 이 해당 과정이 관리가 됩니다. 해당 과정이 여기까지 끝이에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다음 단계는 구연산 회로인데요. 구연산 회로랑 해당 과정 중간에 그 둘을 이어주는 단계가 조그맣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제 PDC라는 건데요. 이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세포질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뭐 여기 핵이 있겠고 뭐 여기 다른 뭐 미토콘드리아라던가 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 이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이 그냥 뭐 미토콘드리아도 아니고 뭐 세포핵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 뭐 아무것도 없진 않는데 이 공간이 세포질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해당 과정에서 생겨난 피브르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인 구연산 회로가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 그 들어가는 그거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렇게 여기가 바뀌고요. 여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가 미토콘드리아예요. 여기가 미토콘드리아 바뀌고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피브르산이 있어요. 이 피브르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면서 PBC라는 복합체예요. 이제 PBC는 이렇게 큰 복합체가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데 PBC는 피브르산을 아세틸콜A로 바꿉니다. PDC가 피브르산 아세틸코A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랑 NADH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되게 간단한 단계예요. 그냥 여기서 이제 여기로 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랑 NADH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이 아세틸코A는 바로 그 구연산 회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세포 호흡의 두 번째 단계인 구연산 회로인데요. 구연산 회로는 총 8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과정과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단계를 하기에는 조금 길고 어려우니까 좀 중요한 단계들만 에너지가 만들어진 단계들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세틸코A가 들어오고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이소구연산이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쓰이는 효소는 탈수소 효소고요. 탈수소 효소가 쓰였다는 말은 뭐냐? 수소가 NADH로 같다. 탈수 효소가 쓰였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수소를 뺐고 이제 수소를 다시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그러면 NAD 플러스한테 주는 거 말고 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NADH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단계에서 NADH가 만들어질 때 여기서 이산화탄소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산화탄소는 나중에 우리가 호흡으로 내뱉겠죠. 그럼 네 번째 단계에서 알파케토 글루타르산이 이제 숙신일-코에로 바뀌는데 여기서도 탈수소 효소가 쓰입니다. 그럼 뭐다? NAD 플러스가 탈수 효소에 의해서 NADH로 바뀌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에서 숙신일-코에가 이제 숙신산으로 바뀌는데요. 여기서 쓰이는 효소는 이제 숙신일 합성 요소입니다. 그러면 NADH가 아니겠네요. 네, 여기서는 GTP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GTP는 뭐죠? 라고 하면은 ATP인데 A가 아닌 이제 G그룹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GTP를 ATP로 바꾸는 효소가 있고 ATP를 GTP로 바꾸는 효소도 있기 때문에 둘의 에너지 레벨은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ATP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는. 그리고 다음 7번째 단계에서 이제 숙신산이 푸마르산으로 바뀝니다. 여기서도 이제 탈수 효소가 쓰이는데 조금 다른 게 여기서는 NADH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FAD가 FADH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쓰입니다.
FADH가 뭐죠? 라고 하면 얘도 이제 NADH랑 비슷하게 전자를 운반하는 역할을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조금 다른 이제 애가 전자를 이제 운반을 하는 거예요. NADH가 아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차이도 조금 있는데 이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7번째 해서 이제 8번째 단계에서 말산이 옥셀로 아세트산으로 바뀌는데 여기서는 또 탈수 효소가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NAD 플러스가 NADH가 돼요. 그리고 다시 첫 번째로. 자, 이 구연산 회로를 보면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적었는데요. 이게 회로여서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이게 마지막에 만들어진 이 옥셀로 아세트산이 두 번째 사이클에서 아세틸 코에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에서 만들어진 마지막 옥셀로 아세트산이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할 때 들어온 아세틸 코에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때 필요합니다. 자, 그럼 그 말은 무엇이냐? 이 옥셀로 아세트산이 없으면 이제 회로도 없다는 소리예요. 얘가 꼭 있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옥셀로 아세트산의 유무가 회로가 돌아가는지 회로가 안 돌아가는지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얘가 없으면 아세틸코에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 옥셀로 아세트산이 만들어질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옥셀로 아세트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한번 깔끔하게 이제 보자면 결국에는 이제 해당 과정이든 구연산 회로든 에너지를 생성을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양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주된 역할은 바로 이 NADH랑 이 FADH2를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두고 있습니다. 얘네 둘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 앞에 두 과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폭발적으로 ATP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성되는 ATP는 이 다음 단계만큼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다음 단계가 무슨 단계냐면 세포호흡의 마지막 단계 산화적 인산화입니다. 이 산화적 인산화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전자 전달계랑 ATP 생성 효소로 이어져 있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전자 전달계의 경우에는 NADH가 있고 여기 뭐 FADH2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산소가 물로 바뀌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생성이 돼서 ADP가 PI랑 GATP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먼저 이 산화적 인산화가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조금 알아야 설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방금 이렇게 세포를 그렸었죠. 그리고 여기가 미토콘드리아라고 쳐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예요.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구연산 회로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산화적 인산화는 이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밖에 막이 있고 안에 막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하자면 여기가 이제 완전 박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 바뀌고 여기가 안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그려놨고요. 산화적 인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NADH랑 FADH가 역할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NADH랑 FADH는 전자를 운반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복합체 1, 복합체 2, 복합체 3, 그리고 복합체 4가 있는데 먼저 이 NADH가 하는 역할을 보자면 이 NADH가 복합체 1한테 전자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NAD 플러스로 돌아와요. 그럼 전자가 이 중간 과정을 거쳐서 복합체 3으로 갑니다. 그럼 이 복합체 3에서도 이제 중간 과정을 거쳐서 복합체 4로 오는데 그럼 이 복합체 4에서 끝나잖아요. 그럼 이 전자가 갈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산소가 마지막 전자 이제 운반책으로서 전자를 이제 수용을 하면 이제 주변에 있는 수소랑 이제 결합을 하면서 물로 바꿉니다. 그래서 산소가 이제 마지막 전자 수용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전자가 이 복합체 사이를 이동을 하면서 이 복합체들이 무엇을 하냐? 여기 안에 이제 수소가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수소들을 이제 안에서 안 밖으로 이제 내보냅니다. 일종의 수소 펌프들이에요, 복합체가. 근데 복합체 2는 수소를 펌프하지 않아요. 복합체 1, 3, 4만 수소를 안 밖으로 내보내고 이 복합체 2는 뭐냐? 이 복합체 2에 이제 FADH가 자신의 전달을 전달합니다. 여기서 여기로 간 다음에 똑같아요. FADH는 결국에는 복합체 1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복합체들이 안 밖으로 내보내는 수소의 수를 보면은 복합체 1은 수소 4개를 밖으로 내보내고 복합체 3도 4개, 근데 복합체 4는 2개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총 10개의 수소가 밖으로 나오죠. 근데 FADH는 복합체 1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FADH가 이제 내보내는 수소는 양이 더 적습니다. 단순히 봐도 FADH는 6개의 수소밖에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죠. 그래서 FADH 에너지 기대값이 NADH보다 낮아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 수소 농도가 높아질 거란 말이죠. 왜냐면 얘네들이 계속 NADH, FADH가 이제 수소를 계속 이제 안 밖으로 펌프질을 하면서 수소가 이렇게 굉장히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이 안에 있는 수소가 굉장히 적어지겠죠. 왜냐? 안에 있는 수소를 안 밖으로 내보내는데 당연히 안에 있는 수소는 적어지고 이 안 밖에 있는 수소들은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알아야 될 게 이 원자들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밖으로 이제 수소가 펌프가 되는데 이 안 밖에 있는 수소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여기 있는 ATP 생성 효소를 거치게 됩니다. 이 수소들이 이 ATP 생성 효소를 거쳐서 이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거쳐오면서 생성된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ADP랑 PI를 ATP로 만드는 거예요. 그 ATP 생성 효소가 이 머리 부분이 이제 돌아가요. 수소가 이제 자신을 거칠 때마다 이 머리 부분이 조금씩 돌아갑니다. 대강 한 4개당 수소 4개당 ATP 하나라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NADH는 한 번에 이제 수소 8개를 펌프하고 FADH는 6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NADH 하나당 2.5 ATP를 만들 수 있고 FADH 하나당 1.5 ATP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제 왜 수소 4개당 ATP 하나냐라고 하면은 원래는 수소 3개만 있어도 ATP 하나가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ATP가 차지가 -4예요. 그리고 ATP가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나갈 거 아닙니까? 이제 다른 쓰임새가 있는 대로 나갈 건데 이 -4가 나가면서 이 안은 +4가 되겠죠. 왜냐면 -4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밖에서는 ADP랑 P그룹이 들어오면서 이제 ATP가 될 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얘네는 차지가 -3에 -2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들어오면 이제 -5가 되는데 그럼 이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럼 계속 -1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마이너스 축적될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랑 같이 수소가 하나 들어옵니다. 그러면 얘네가 -4가 되죠. 이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생성하는 데에는 이제 수소 3개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소 4개다. 왜냐하면 ATP랑 P랑 수소 하나가 같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ATP 생성 효소를 거치지 않고 따로 들어오는 수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소 4개당 그래서 ATP 하나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해당 과정이랑 해당 과정 세포 질에서 그리고 구연산 회로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 해당 과정에서도 NADH가 생성이 되고 이 구연산 회로에서도 NADH가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NADH는 미토콘드리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세포 질에서 만들어진 NADH는 글리세롤 인산 셔틀을 이용을 해요. 이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이 이 NADH로부터 전자를 이어받습니다. 그럼 이 NADH가 NAD 플러스가 되겠고 그래서 이 전자를 이어받으면서 G3P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G3P는 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이 플라보 단백질 4라는 녀석한테 전자를 이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으로 돌아와요. 그럼 이 플라보 단백질이 이제 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FAD가 이 전자를 이어받아서 FADH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NADH는 에너지 기대값이 FADH랑 똑같습니다. 왜냐? 결국에는 FADH로 전자가 이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FADH한테 전자를 전달을 해서 결국에는 에너지 기대값이 낮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세포 호흡 과정을 이렇게 다 봐봤는데 다시 한번 이제 산화직 인산화로 들어가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할 때 이제 마지막 전자 이제 수용체로 산소가 쓰이지 않습니까? 이 산소가 쓰이는 이유는 이제 산소가 이제 전자를 굉장히 이제 잘 받아들이는 원소 중 하나고 이 산소가 물이랑 이산화탄소로 만듦으로써 얘네들이 독성이 조금 낮은 매체들이에요. 이렇게 독성이 낮은 매체들로 이렇게 변환을 함으로써 이제 몸에 이 데미지가 쌓이는 것을 이제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산소가 없으면 이 전자가 이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전자 수용체가 없으니까 애초에 이동 자체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에너지를 생성을 하는가라고 하면은 무산소 호흡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성을 합니다. 무산소 호흡은 해당 과정에서만 일어나요. 왜냐하면 나머지 애들 뭐 산화적 인산화라던가 구연산 회로는 일어나기 위해선 산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무산소 호흡은 이 해당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해당 과정은 산소를 쓰지 않기 때문에 무산소 호흡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포도당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피부로산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PDC랑 이제 구연산 회로로 가지 않고 젖산으로 바뀝니다.
젖산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쓰이는 효소는 LDH라는 효소가 쓰여요. 해당 과정은 이제 산소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계속 ATP를 이제 생성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피브로산이 마지막으로 젖산으로 바뀌는 이유가 이제 NAD 플러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젖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해당 과정에서 이렇게 NADH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NADH들이 결국엔 NAD 플러스로 바뀌어야지 다시 이제 해당 과정이 가동이 되는데 이 NADH가 이 LDH한테 오면서 NAD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럼 이 다시 이렇게 해당 과정이 들어가서 NADH로 바뀐 다음에 이 LDH를 통해서 NAD 플러스로 바뀌어서 다시 해당 과정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무산소 호흡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결국엔 LDH는 피브로산한테 전자를 줘서 젖산으로 바꾸면서 이 NAD 플러스 공급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지면 이 젖산이 쌓일 거 아니에요. 이 젖산이 너무 많이 쌓이면 몸에 안 좋아요. 왜냐면 이 젖산이 많이 쌓이면 혈관의 이제 pH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산소 호흡은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브로산으로 바뀐 다음에 여기서 구연산 회로로 들어가죠. 그리고 구연산 회로랑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NADH라던가 FAD가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엄청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설명을 하면서 뭐 틀린 부분들이라던가 이제 빼먹은 부분들이 이제 무조건 있을 건데 그런 건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